포텐셜 이론이군요. 자, 이거 되게 무난하게 읽고 뒤에 것만 살짝 주의하면 돼. 자, 13세기 이후에 서양의 항해술에서 나침반은 배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구나. 그치? 그러나 때로는 지구자기장의 지역적 분포와 시간에 따른 변화에 따라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그래서 해상에서 나침반으로 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좌초한 일이 있더라. 나침반만으로는 뭔가 위치 파악이 좀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19세기 초 독일에서 지자기, 즉 지구 자기장의 연구는 실용적인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았어. 안전한 항해 시키려고. 그죠? 배가 좌초됐다며 그걸 막으려고 됐어. 자, 국가 지원 받았는데 이러한 실용적 연구가 물리학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학적 발전을 유발할 것은 예측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가서는 이 수학적 결과가 나오겠지. 그치? 자, 오랫동안 천문학은 그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천문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여겨진 지자기 연구. 지자기 연구는 처음부터 무슨 지지학 이쪽이 아니고 어떤 거에서 천문학의 일종으로 여겨졌네. 그래서 쉽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천문학이 그만큼 중요 사업이었으니까 실용적 가치 인정받아서 국가 지원 받아냈던 어떤 중요 사업이니까 지자기 연구가 거기에 관련있다. 천문학의 일부로서 지원을 받았다. 되니 어렵지 않죠. 당시 독일은 여러 가지 군소국가, 자금국가로 나눠져 있었는데 끼리 몇 개씩 지조제약과 같은 실용적 목적으로 각 국가는 천문대에 세웠어요. 그 천문대들은 천문시계, 만원경 그리고 고도의 방해각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치인 경위의 등 관측 장비들을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 뻔하죠. 자기에게만 추가하면 가능했었기 때문에 지자기 연구는 천문대에 소속된 천문학자들에게 맡겨졌어. 그쵸? 지자기 연구 아까 계속 부연이야. 별거 없어. 자기장 연구 국가 지원 받아서 근데 천문학 하위 파트로 이렇게 다뤄졌다는 거지. 당시 지자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밀한 관측이었는데 천문학자들은 이미 앞선 기구들이 있었잖아. 그걸로 관측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자기 연구가 천문학자들에게 맡겨지고 있었다. 언제까지? 19세기까지. 19세기 한 초 정도 되겠네요. 자, 근데 훔볼트라는 사람도 이제 19세기 사람인데 이 훔볼트가 엄청난 사람이구만. 자, 훔볼트가 선구적으로 지자기 관측소를 설립한 후에 훔볼트는 뒤이어 설립된 여러 관측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지자기를 관측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세계 최초로 조직했어. 훔볼트의 업적 관측소끼리 지자기 공유 네트워크,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만들었다. 그걸 자기연맹이라고 불렀다. 훔볼트의 요청으로 영국과 전 세계 분포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에 자기 관측소를 딱 설치를 함으로써 연맹이 확장됐다. 별거 없어요. 자, 가우스라는 사람이 또 나올 겁니다. 가우스.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가우스가 훔볼트한테 자극을 받았네. 훔볼트의 어떤 거? 와우, 저 새끼 졸라 연구소에서 하네. 그래서 나도 지구자 연구 해야지. 시작했대. 그는 실측 천문학자로서 천문학자에서 확보한 정밀도를 지자기 관측에도 실현하고 싶어. 자, 그 실현의 방식을 이제 만들어야지. 가우스는 그동안 이루어진 지자기 관측이 문제는 뭐였다? 모호하고 무의미한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었다. 정밀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지자기 관측 자체를 다루는 이론이 모호했다. 됐어요? 당시 지자기 연구에 사용되는 자기계가 천문학이나 특지학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구의 정밀도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 이걸 두 개를 지적했다. 정밀도 자체가 있긴 있는데 천문학에 비해서 좀 낮다. 가우스는 그래서 자기계를 사용해서 정밀한 관측값을 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했지. 약간 내신적이죠, 여기까지 글은. 즉 실험실에서 사람이 일으키는 기울에 의해 자기계에 매달린 막대 자석이 계속 흔들리면서 측정의 정밀도를 떨어뜨린 것. 실험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장인 걸 안 봐서 모르지만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막대 자석이 흔들리니까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방지하려고 뭐 했다? 막대상에서의 중간을 하나의 줄이 아니라
두 개의 줄에 매달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기류에 의한 교란을 줄이는 방식을 했다. 일방적으로 하나 흔들리는 것보다는 두 개 사이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덜 흔들리고 이거가 더 나은 거지. 그래서 더 안정된 방식이구나. 이후 가우스는 그가 근무하고 있던 괴팅겐 대학의 젊은 교수인 베버가 물리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지자기 실험 시작해서 베버랑 협력해서 연구까지 했어요. 가우스가 엄청난 사람이구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이다. 여기서부터 수특이야. 가우스는 자기장이 계속해서 바뀌는 원인을 어떻게 봤어요?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한 쌍의 자석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야. 이게 맞다가 아니라 무슨 지구 안에 자석이 있어서 자기장이 바뀐다가 아니라 지구 안에서 극성이 있는 철 입자들끼리 그러니까 N극과 S극을 모두 가진 이런 극이 극성의 있는 철 입자 이런 것들이 유체를 이루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유체를 이뤘다는 건 뭐야? 흐르기 때문이다. 아니 단순한 자석 막대기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한 쌍의 자석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슨 철입자들의 이런 집합이 흐르면서 생기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 유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지자기의 본성을 거대한 자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든 지구 내부로 흐르는 자기 유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든 어쨌든 관측과 실험으로만 확인하려 했다. 아니 이론만 이렇게 뺐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험의 결과값으로만 헤아리려 했다.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법칙을 발견하는구나. 두 가지 가정을 수립했어요. 일단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지자기력이 지구에 자기화된 부분 전체의 작용이다. 그러면 지성아, 부분의 합은 전체가 될 수 있니? 가우스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죠. 지금 그치? 왜냐면 지금 하나의 이거의 움직임이 아니라 거대한 움직임이 아니고 뭐였어? 입자들이 그치? 입자들이 자기 유체를 형성하면서 이 흐름으로 보았잖아. 그러면 그 흐름의 값을 부분값을 다 더하면 사실 종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해. 자, 그걸 가설로 했어요. 다른 하나는 자기력의 실체인 자기 유체는 어떤 거? 역제곱 힘의 법칙에 따라서 역제곱 힘이 맨 마지막에 나와.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지금 써놔버렸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크면 클수록 역제곱 힘에 빨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거리가 많아서. 그럼 거리랑은 뭐 하는 거야? 결국은 반비례하는 거지. 그죠? 역제곱. 맞니? 지성이 있어? 자, 이 두 가정의 근거에서 가우스는 자기 포텐셜이라는 거의 성분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자기 포텐셜의 성분이니까 부분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유체의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 떨어진 이 거리에 이 힘이 에너지가 반비례한다.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왜? 역제곱 법칙 때문에. 거리에 반비례한다. 또 정의하고 반비례하고 자기 요소를 채우는 자기 유체의 자기량에는 비례한다. 자, 자기 포텐셜 성분은 거리에 반비례. 그 다음 자기량에는 비례. 됐지? 자, 이렇게 얘기해서 지구 전체의 자기량은 작게 나는 자기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포텐셜 성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기 포텐셜 부분. 만약 이 부분들의 성분을 더하기만 하면 지구 전체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839년에 그는 이렇게 구한 자기 포텐셜에서 지구 표면의 수평 방향의 자기력과 수직 방향의 자기력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그 수식을 적용해서 지자기 관측소가 있는 지구상 수십 곳의 지자기 값을 계산해서 관측값과 일치했군요 라는 것을 보았다. 자, 가장 극적인 사건은 미국에서 파견돼서 지구 관측을 수행하던 어떤 사람, 윌크스라는 사람이 윌크스구나. 가우스가 예측한 위치에서 남자극을 발견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가우스 업적이 입증된 거네. 다른 곳에서. 그죠?
그건 뭐 그러려니 하고. 자, 또 역시 쑥쑥스러운 거 문제는 이거의 포인트인 거야. 가우스가 그래서 지자기에서 발전시킨 수학적 방법은 결국 물리학 전체에서 활용될 수 있었어. 가우스가 지구를 자기 요소로 나눴었지. 그 자기 요소의 힘을 총합이라고 봤잖아. 포텐셜에서 총합. 지구 전체의 자기력을 이렇게 구한 것처럼 물리학자들은 어쨌다. 다른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체를 부피 요소로 나누고. 자,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한 거죠. 물리학자들이 무슨 자기랑 알아내려고 한 거야? 그 방식만 따온 거야. 어떤 방식? 포텐셜 성분 구하는 것처럼 자잘하게 나누고 총합을 구한다. 그치? 그것만. 그 응용을 한 거지. 물리학자들. 부피 요소로 나누고 마치 가우스가 자기 요소로 나눴대. 자, 그렇게 돼서 각각의 부피 요소가 발휘하는 힘을 상정한 후에 그 힘을 물체 전체에 더해서 더하는 이 방식을 활용했다. 그의 포텐셜 이론은 누구의? 가우스의 포텐셜 이론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 각각 다 다른 힘이죠. 다른 힘이야. 하지만 구하는 방식은 어떤 거다? 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는 이유에서 유사하게 포텐셜 이론을 적용할 수 있었다. 맞니? 됐어요? 자, 그래서 가우스의 포텐셜 이론은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학적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인상적이었고요. 한 영역에서 추론한 어떤 값 방식을 다른 영역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융합적이고 통속적인 그런 가치가 있더라. 의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름 물체가 에너지 보존 법칙도 수립하고 막 그러니까 포텐셜이 와우 더 중요해졌다. 엄청 내심스럽죠? 엄청 내심스럽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딱 요거 그지? 뭐 포텐셜 성분 부분을 총합하면 되는데 거리에는 반비례 그 다음에 자기량에는 비례. 그래서 구한 자기 요소 하나의 각각의 값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포텐셜 총합이 되고 이게 지구 전체의 자기력이다. 됐어요? 이 양식을 물리학자도 쓰고 다른 학자들도 쓰고 했다. 아니? 자기 요소가 아니야. 자, 문제 봅시다. 더럽게 쉽죠? 자, 이게 지금 이지한 버전이고 이제 8번 9번이 8번도 그렇게 안 더러워. 9번만 더러워.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가 지옥이야. 자, 훔볼트. 자, 리클랭과 일치하자는 거 문제 보시면 수특 문제 보시면 1번 훔볼트는 각처의 지자기 관측 정보 모르려고 어떻게 다 네트워크 세웠다 했잖아. 관측소끼리 자기 연맹 조직 좋고요. 베버가 부임할까 가우스랑 연맹해가지고 어떻게 다 지자기 연구했다 있죠. 자, 3번 가우스 지자기 관측하다가 난관에 봉착하자 자기 포텐셜 개념 이런 얘기 없어. 그지? 뭐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 아니 지적을 했고 어떤 거? 그 당시에 뭐였어? 이론이 모호하다. 맞죠? 이 정밀도 측정값에 대한 이론이 모호하더라. 또 뭐라? 그래도 우리가 관측한 게 천문학 관측의 정밀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문제점만 지적한 거죠. 그죠? 근데 무슨 난관에 뭉쳐있다. 자, 그 다음에 윌크스 남자 발견 헬름홀츠 막판에 에너지 보존 법칙 해서 포텐셜 이론이 더 넓게 쓰이더라. 가안을 가장 적절하게 제시한 것. 가안 뭔데요? 실용적 연구가 물리적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학적 발전을 유발했다? 별거 있겠어요? 자, 처음에는 뭐겠어? 이게 무슨 문제로 출발했어? 나침반으로 이렇게 잘 위치 추정하면 되는데 나침반의 이 자기력 가지고는 뭐 위치가 헷갈려서 뭐였어? 좌추될 일이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려고 막 지자기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지? 지자기 연구가 친구랑 밑에 있다가 막 이게 훔볼트니 가우스니 이런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딱 이제 그 구해지는 어떤 이론이 세워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5번이 가야지. 항해 안전을 도모하려는 이 실용적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수학적 방법이 포텐셜 이론이 됐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윗글에서 기억에 대한 설명 내용이 아닌 것은 기억이 뭔데요? 기억이 뭐니? 기억. 자, 뭐 지자기 관측. 오케이. 19세기 지자기 관측. 자, 설명 내용 아닌 거. 초기에는 뭐다? 모호한 이론적 토대. 이거 누가 지적한 거지? 이거 가우스가 지적한 거죠. 지적한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지도 제작을 위해서 세워진 천문대에 소속된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시행됐다. 너무 좋지. 그죠? 처음에는 천문학 산하였으니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밀한 천문 관측 기구를 변형해서 자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뭐였어? 무슨 기류교란을 줄이는 뭐니? 그 새로운 자기계를 가우스가 고안을 했지. 가우스가 고안한 거지. 그러니까 가우스가 이론도 만들었지만 새로운 방식을 동원한 것도 있고요. 자기계를 만든 건 아니고.
4번 지역마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관측 데이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수립 좋고요. 그 다음에 30년대에 조조 정밀력 떨어졌다. 결국 일치 문제야. 근데 그렇게 쉽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내지 않지 않을까. 자, 요것만 파악하면 끝이네. 위클 참조해서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 포텐셜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체의 전기 포텐셜 V는 전기 포텐셜 성분 dV의 총합이다. 성분의 총합. 자, V 대문자 V 이거는 포텐셜 전체겠지. 부분의 합은 전체 포텐셜. 자, 전기 포텐셜의 성분 dV는 그 물체의 부피 요소. 자, 우리 근데 자기 포텐셜 방식을 물리학자들도 활용한 거 기억나지? 그지? 이거는 전기 포텐셜 구하려고 한 거네? 맞니? 그럼 전기는 전기지. 그 다음에 부피 요소를 그 자기 요소에 대응시켰었지만 자기는 아닌 거네? 그죠? 그죠? 방식만 응용한 거니까. 방식만. 자, dV가 포함한 전하요소 dQ가 어떤 점 P에 미치는 전기 효과다. 자, 그래서 dQ에서 P까지의 거리의 반비례 역제곱 힘의 법칙이었죠. 역제곱의 법칙. 역제곱.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함. 전하요소에 비례한다. 전하요소에 비례한다는 건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말이랑 똑같지. 마치 자기량과 비례하였던 자기 포텐셜처럼 비례. 결국 똑같은 얘기네요. 뭘 필요도 없어. 물체의 전하요소를 모두 더함으로써 전하량 구할 수 있지. 오케이. 포텐셜을 전하 쪽에 한 거니까. 전기를 일으키는 실체인 전하요소는 역제곱 법칙에 따라 전기력을 일으킨다. 좋죠. 3번 자기 요소를 모두 파악해서 더해서 말도 안 돼. 일단 안 되지. 전하 요소 이런 것들이지. 그지? 그래서 전체 전기 포텐셜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죠? 전체 전기 포텐셜을 하려면 전하 요소니 이런 것들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됐어? 아니면 자기 요소를 할 거면 자기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든지. 자기 할 거면 자기 포텐셜. 그죠? 자기 요소 할 거면. 아니면 전기 할 거면 전기 할 거. 전하 요소 이런 거 할 거면 전기 포텐셜 이래야 되죠. 3번이 정답. 4번 포텐셜 이론은 설명 가능하다. 독자의 거리 근거.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하는 이렇게 포텐셜 성분 다 좋았다. 역제곱 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내기가 더럽게 좀 힘들 거야. 이거 더럽게 쉽죠? 지금까지 봤던 거에 대해서 별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또 과학스러운 글을 만나야지.